186페이지 보시면은요. 1 가로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지면 양도차익 나옵니다. 이 양도차익 안에는 물가 인상분이 있으니까 물가 인상분 공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하게 되면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 내용으로서 계산 구조까지 같이 연결해서 봅시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이다. 이 내용은 공부하다 보면은 상식됩니다. 상식되니까 여기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외울 것은 여기죠.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대한 내용 외울 때는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차, 장, 소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차, 장, 소. 혹시 그때 그 시절 생각나십니까? 그때 그 시절에서 예전 버스에서 차장분 계셨어요. 버스에서 차장분이 승객분들을 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난 다음에 손 들면서 오라 했거든요. 그 내용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차, 장, 손 하면 되겠죠? 소득 금액은 이꼬르 차,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의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대한 내용은 이 글자 그대로 있어요. 이 글자 그대로서 장기 보유 공제란 말과 특별히 공제 이 두 개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합쳐진 글자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엔드 조건이에요. 장기 보유 공제란 말과 특별히 공제 합쳐진 게 엔드 조건이다. 자, 먼저 장기 보유 오랫동안 보유하였음으로써 양도 차익 안에가 물가 인상무 있으니까 공제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보유 기간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유 이 말이 있으니까 여기는 보유 기간이 있다. 보유 기간 3년. 3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보유는 몇 년? 3년. 보유 3년이라는 조건을 갖춰줘야 공제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특별히 공제. 특별히 공제는 이런 뜻입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양도했으면 양도 차익이 크겠죠. 당연히 양도 차익이 크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았으면요. 그럼 양도 차익이 크게 돼요. 양도 차익이 크다고 하였을 때 여기에서 양도세에 대한 내용의 세율 구조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입니다.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에요. 이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과세표준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 그럼 여기에서 양도 차익이 크다는 얘기는 과세표준이 커요.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세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양도 차익이 크니까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옴으로써 나는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온 거 납부할 바에는 차라리 안 팔아갑니다. 팔까요? 안 팔아요. 양도소득세 크게 나오니까요. 안 파니까 여기 팔다가 공급이죠. 팔다가 공급. 공급은 줄어요. 안 파니까. 그리고 팔다의 반대 말은요. 사다가 수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는 정반대예요. 정반대로서 여기서 공급이 적으면 파는 건요. 살 사람은요. 많아요. 그러면서 가격은 오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양도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다는 역효과가 옵니다.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팔아란 유도책이에요. 유도책이니까 특별히 공제하겠다. 뭐에 대해서? 국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온 거니까 여기에서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하게 공제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부동산으로서 물건은요. 물건은 당연히 토지, 건물. 이 부동산이잖아요. 토지, 건물로서 보유면요. 3년 이상. 이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5년 전에 하나가 더 끼어들어갑니다. 하나가 끼어들어간 것이 입주권이 끼어들어가요. 입주권. 입주권이 끼어들어가는데 이 입주권에 대한 내용의 뜻만 알았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입주권의 뜻에 대한 내용은 소유했던 정전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했던 정전주택이니까 주택 건물이죠. 그리고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져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1가로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넣으면서 동그라미 1번 조건, 토지, 건물, 보유 3년 이상. 이건 아시겠죠? 거기 체킹해 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조합원 입주권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소유했던 정전주택이다. 소유했던 정전주택. 그러니까 소유했던 정전주택이니까 당연히 주택에 대해서 건물이니까 끼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법 어긴 것은 제외돼요. 법 어긴 것이 미등기. 미등기 제외 거기다가 밑줄. 미등기 제외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보니까 2025년 5월 30일까지 시행 유예시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1세대 2주택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요. 적용이 된다. 현재는 적용돼요. 중과세율을 2025년부터 시행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언제 시험 보시면 되냐면 25년도에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올해도 합격하시겠죠? 네. 올해도 합격하실 거니까 거기다 내용 이제 1세대 2주택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보유 3년 하고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된다. 된다라고 기억하세요.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거기에서 디귿번 보세요. 디귿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 그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이 소유했던 정전주택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으니까 소유했던 정전주택이 아님으로써 입주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외된다 뜻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럼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유는 몇 년? 3년. 특별히는 국내 부동산. 됐잖아요. 그럼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동그라미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에 대한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법에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때에 대해서 조심하실 점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서 위에다가 양도 가액 X라고 적으세요. 양도 가액에다가 공제율 곱한 것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다가 곱합니다. 만약에 양도 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하게 되면 금액은 엄청나게 크게 나오게 돼요. 양도 차익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에서 제가 토지를요. 토지에 대한 내용을 1억에 취득해서 3년 보유하고 2억에 팔았다. 이랬으면 팔았던 가액, 양도 가액은 2억. 필요경비 1억을 빼요. 그러면 거기에서 양도 차익은 1억. 이렇게 되겠죠? 3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그때 공제율은 6%입니다. 6%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10%로 가정하고 계산할게요. 10%였다 하고 그럼 여기다가 10%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1,000만 원.
양도 가액에다가 거반한다면요 2천만 원. 금액 어때요? 엄청 크게 나오죠. 크게 나오니까 조심하실 것이 여기 양도 차익이라는 거. 그걸 조심하세요. 양도 가액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양도 가액으로서 문제 낸 것이 몇 번 나오냐면 4번인가 5번 나왔어요. 4번, 5번 나올 때마다 여러분 다 틀렸어요. 그 원인은 제가 알죠. 왜 안 하면은요.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숫자를 중시해요. 숫자를 중시하니까 숫자가 맞게 나오게 되면 그 숫자 보자마자 아 맞았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맞다라고 확정 지으니까요. 출제자는 여러분 심리를 교묘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숫자는 맡겨줘요. 맡겨주면서 앞에 있는 글자 양도 차익을 거쳐요. 양도 가액으로요. 이제 문제 푸는 요령 말씀드릴게요. 숫자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 앞에 있는 글자를 먼저 보고 그 글자가 틀렸으면 숫자 보지 말고 틀렸다 하시면 돼요. 또 숫자 앞에 있는 글자가 맞았다면 그때서 숫자 보는 거. 이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지금 현재 세법에 대한 내용의 문제들은요. 숫자는 거의 다 맡겨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숫자를 중시하니까 틀려라 하고 숫자는 다 맡겨줍니다. 앞에 있는 글자를 계속 틀리게 주고 있는 거니까 글자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은요. 한글만 잘하시면 돼요. 그 밑에에서 보유기간별 공제율 갑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이니까 보유기간마다 공제가 틀리다는 얘기죠. 퍼센트가 틀려요. 거기에서 먼저 아는 것으로서 원칙을 먼저 압시다. 원칙이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칸이에요. 두 번째 칸이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서 3년 이상에서 1년 증가 시 2% 증가. 15년 이상이었으면 양도 차익의 30%. 이렇게 아주 짧게 적어졌죠. 짧게 적었는데 기본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거의 표에 대한 내용으로서 엄청나게 길게 적어졌어요. 근데 그 표에 대한 내용이 기간마다 나옵니다. 근데 그 기간마다를 전부 다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15년 이상일 때 30%다. 그럼 여기에서 16년이었으면요. 똑같게 30%, 17년도 30%. 이라는 거 알면서 거의 15년 이상 밑줄 치고 30% 밑줄. 그랬으면 거기에서 이상 앞에 15에다가 몇 퍼센트를 곱해줘야 30 나올까요? 2%를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15년 이상, 거기 이상 앞에 15 숫자에다가 2%를 곱해줘야 30%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상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2% 곱하게 되면 그 기간에 공제율이 나온다. 이러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이다. 그러면요. 이상 앞에 숫자 3에다가 2% 곱하니까요. 6%.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7년 이상에서 8년 미만 그러면요. 이상 앞에 숫자 7에다가 2% 곱하니까 14%. 또 다시 11년 이상에서 12년 미만 그러면요. 11에다가 2% 곱하니까 22%. 요 표를 전부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요 숫자 하나 가지고요. 됐습니까? 15년 이상이었으면 30%.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많은 걸 기억하시게? 많은 걸 기억하면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꼬에 들어가 합이 이루어지니까요.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서 아는 거, 일반적 경우는 15년 이상이었으면 30%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특수 경우입니다.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위 칸에 있는 거 먼저 읽어줄까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자, 보니까 1세대 1주택 투기입니까? 투기 아닙니까? 투기 아니에요. 투기 아니고 고가 주택입니다. 고가 주택은 가격이 크죠? 가격이 크면은 물가 인상분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제폭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쌀 한 톨 굴러간 것하고 수박 하나 굴러간 것하고 어디가 더 멀리 갑니까? 수박이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높으면은 물가 인상분이 더 높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공제폭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고가 주택. 고가 주택으로서 1주택이니까 투기 아니고 물가 인상분이 높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공제폭을 높입니다. 높이는 건 어떻게 높이냐면 거기 보시면 1번에서 보유 공제율, 2번에서 거주 공제율 이렇게 나오게 되죠. 두 개를 합쳐요. 자, 먼저 보유 공제율에 대해서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 차익의 40%. 밑에 쳐져 있죠? 밑줄 또 치세요. 10년 보유하였으면 40%다. 자, 여기에서 볼 때 11년 보유했으면요. 40%. 12년 보유해서도 40%로 되면서 이제 이상 앞에 10에다가 몇 퍼센트를 곱해야 40 나올까요? 4%. 그럼 이제 아는 것은 이상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일 때의 보유기간 공제율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3년 이상부터 시작한다 했으니까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이었으면 이상 앞에 숫자 3에다가 4% 곱하니까 12%. 되겠죠? 6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이었으면 이상 앞에 숫자 6에다가 4를 곱하니까요? 24%.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10년 거주. 10년 거주일 때의 대응도 40%. 여기도 마찬가지로서 3년 거주하였으면요. 3에다가 4로 곱하니까 12%. 이거 되겠죠? 두 개를 합치면 돼요. 합치면은 그때 공제율 나옵니다. 그 밑에다가 공간에다가 밑에 2년 거주 요건 갖춘 경우란 말 나오죠? 거기다가 밑에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밑에 공간에다가 적는 것은 1세대 1주택으로 고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고가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여 양도한 경우는 10년 거주하여 양도한 경우는 양도 차익의 80% 양도 차익의 80% 공제된다. 자, 보세요. 10년 보유했죠? 그러니까 몇 프로? 40%. 10년 거주했죠? 몇 프로? 40%. 합치면은요? 80%. 그래서 80%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른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장기보유특공제에 대한 내용 살펴드렸으니까 문제하고 같이 연계시켜 봅시다. 문제 187페이지에서 문제 먼저 물음표 옆 보세요. 물음표 옆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틀린 것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니까 글자 보면서 선다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돼요. 먼저 1번 미등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미등기는 적용 불. 1번 맞고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조정지역 내에 할증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을 3년 보유. 자, 보니까 장기 보유 글자 있죠? 몇 년 보유? 3년 보유. 3년 보유 맞죠? 그 다음에 또 국내 특별히 공제가 국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죠. 국내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그럼 여기서 양도한 것이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건물 들어가잖아요. 건물 들어갔으니까 장기 보유 특공제 적용된다. 그런데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답은 2번도 답됩니다.
답은 2번도 답. 되겠습니까? 아까 25년도 5월 30일까지 시행유예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럼 올해가 몇 년입니까? 25.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으로 끝날 겁니까? 25년까지 갈 겁니까? 올해로 끝낼 거 아니에요? 네. 25년까지 갈 분 계시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 맞다 가시면 되고요. 올해로 끝내실 분은요? 틀렸다. 되겠죠? 일단은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 2년 6개월 장기 보유 여기서 보유 몇 년? 3년. 그런데 보유 2년 6개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글자 보시면서 문제 푸는 것이 세법이에요. 그러면 3번 틀렸죠? 3번도 답. 4번 갑시다. 4번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3년 보유. 자, 장기 보유. 보유니까 몇 년? 3년. 3년 됐죠? 그리고 특별히가 국내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보니까 여기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도 토지. 토지니까 부동산에 해당이 됐음으로써 적용이 된다. 적용한다. 맞죠? 4번 맞고요. 5번에서 보유 기간이 12년인 상가 건물 공제율은 보니까 여기서 공제율 물어봤죠? 공제율에 대해서 12년이니까 거기에다가 2% 곱해봐요. 15년 이상이었으면 30%죠. 이상 앞에 15에다가 2%를 곱해야 30 나오는 거니까 거의 12에다가 2% 곱한다면 24%. 틀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답에 대한 내용은 3개 됩니다. 2번과 3번과 5번. 그 답을 거기서 고치세요. 2번, 3번, 5번. 고쳐놓고 죄송합니다. 오타 나와서요. 고쳐놨죠? 고쳐놨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볼 때 이제 연결합니다. 양도 차익, 차장소, 소득금액 산출했어요. 산출했으면 이 소득금액 가지고 각각 개개인들이 먹고 삽니다. 먹고 살기 때문에 인적공제해줘요. 인적공제로서 기본공제. 기본공제에 대한 이유로서 250만 원 공제하는 건데 여기에서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빼면 과세하는 가액이 나옵니다. 과세하는 가액을 보고 저희들은 과세 표준 그려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대한 산식으로서 볼 때 소기과표라고 외우세요. 소기과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소득금액은 소득금액 마이너스 과세, 소득금액 마이너스 기본공제는 과세 표준. 소기과표. 연결해 볼 때 차장이 손 들면 과표다.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요. 뺐으면 차장이 손 들었죠. 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들기자 써서 하면은 과세 표준. 이거 계산구조 외우세요. 어쩔 수 없네요. 계산구조니까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계산구조 안 외웁니까? 안 외워요? 아예 계산 문제 나오면 틀립니까? 근데 세법은요. 계산 문제 안 나오는 생각하고 외우세요. 계산 문제로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글자로 나와요. 글자로 나오는데 글자 나왔다 그러면 계속 혼동되거든. 그래서 그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외우시는 겁니다. 차, 장, 소, 기, 과표. 한번 제가 글자로 한번 문제 만들어 볼까요? 글자로 문제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다 틀려요.
계산 문제가 더 쉬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글자 만들어 볼까요? 한번 해볼 때 소득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된 것은 기본공제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제가 물어본 것은 소득 금액은 그랬어요. 소득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된 것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기본공제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스스로가 그림 그려서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첫 글자로서 외우란 겁니다. 차, 장, 소, 기, 과표. 되겠죠? 소득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한 것은요. 차, 장, 소.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자,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한 건요. 기본공제. 이제서 이제 안도의 한숨 쉽니까? 그 이미 늦으리. 이렇게 이제 외웠다 치고 이 기본공제 갑니다.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역할로서 공제하는 것이 기본공제예요.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람이면 다 공제가 됩니다. 그럼 거주자 어떨까요? 공제된다. 비거주자는요? 비거주자도 사람이야. 또 내려오면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주자 사람이다. 이게 공제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앞에 비거주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비자가 아니 비자. 그럼 사람이 아닌 자 해가지고 공제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 참 특이하게 그림 그리다요. 그럼 여기에서 비거주자도 사람이에요. 거주자가 아닌 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그러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공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은요. 인적 공제이니까 비거주자도 공제가 된다. 되겠죠? 그래서 비거주자도 공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제된 금액 보니까 기억에서 공제 금액 연 250만 원 공제. 여기서 250만 원 숫자가 나왔던 원인이 있어요. 숫자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은 국가에서 최저 급빈층에게 매 월마다 22, 3만 원 보조합니다. 매 월마다 22, 3만 원 보조한다면 연으로 따지면요. 250만 원. 여기서 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10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면 연 250만 원이니까 10 곱하기 250만 원 하면 2,500만 원 공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거의 연에다가 밑줄 치고요. 이렇게 적어서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적어서요. 연 밑에다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적어놓고 이 적어놨으면 이 사이기간에 팔았으면 250만 원 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루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팔죠. 얼마? 250만 원 공제. 10년 보유하고 팔더라도 요 사이기간에 파니까 250만 원 공제입니다. 그러면서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은 보유기간과 관계가 없어요. 보유기간과 관계없다에다가 밑줄. 그럼 되겠죠? 자, 이제 이 내용이 문제가 잘 나온 쪽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의 비교적 내용의 문제 나와요. 그럼 비교적 내용 문제 나온다면 한글만 잘하시면 돼. 자, 봅시다. 한글 봅시다. 한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는 보유 글자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관계가 있다. 되겠죠? 자, 기본공제 여기 글자애가 보유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기본공제는 보유 기간과 관계 없다. 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돼. 어차피 우리는 시험에서 답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한문 하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만 잘하시면 돼. 그럼 여기에서 기본공제 글자가 보유란 말이 없으니까 기본공제는 보유 기한과 한계가 없다. 라는 이로써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인적 공제니까 법 어긴 것만 공제하지 않아요. 법 어긴 거니까 미등기. 미등기를 공제하지 않는다. 이제 문장에서요. 기본공제에 관한 내용이 문제일 때 물건이 나오는데 물건 앞에가 미등기라는 글자가 있으면요. 공제하지 않는다. 물건이 나오는데 그 물건 앞에가 미등기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 지문이 길든 짧든 공제된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미등기라는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제 외에다가 밑줄 로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 때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으로서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기본공제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방금 볼 때 지문 길었죠? 지문 그렸는데 거기 글자에가 미등기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적용이 된다. 고가 주택도 3주택도 4주택도 기타 자산도 주식도 공제가 된다. 미등기라는 글자가 있으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미등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잡고 그리고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공제하는 방법으로서 그 밑에 보면 소득별 글자 있을 거예요. 소득별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소득별이다. 소득별이지 자산별이 아니에요. 소득별. 왜 여기에서 소득별 나오겠는가? 그 내용은 이제 소득세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법전에서 나왔던 내용으로서 D페이지 펴었다가 다시 올게요. D페이지에서 188페이지에서 시커먼스 나오죠. 그 시커먼스에 따라가서 나온 것이 소득별입니다. 기본공제만 소득별이고 나머지는 다 자산별이에요. 여기서 먼저 시커먼스부터 읽어줄게요. 예습은 안 읽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립니다. 제102조 동그라미 1번 1항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 각 기억, 니은, 디귿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하는 결손금, 결손금에다가 밑줄 하면서 같은 말, 같은 뜻으로서는요. 손실 또 같은 말로서는 양도차손. 결손금은 손실 금액이에요. 마이너스 금액입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결손금. 결손금은 다른 기억, 니은, 디귿의 소득 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기억 그룹과 니은 그룹 합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한다면 기억 그룹은 기억 그룹끼리 합치겠다. 이거겠죠. 니은 그룹은요. 니은 그룹끼리.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기억, 니은, 디귿 소득 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에다가 밑줄 치고요. 적는 것은 기억 그룹은 기억 그룹끼리. 기억 그룹은 기억 그룹끼리, 컴마. 니은 그룹은 니은 그룹끼리. 적었습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누진세율.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합쳐서 나온 게 누진세율이죠. 또 뭔가 필이 안 오신 모양인데 그럼 필 오게 해줄게요. 과세하는 가액. 과세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고함으로써 세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랬을 때 이 세율 구조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 구조, 하나에 대한 내용은 누진세율 구조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 어느 세금은 비례세율이고 어느 세금은 누진세율인가 그 구별에 대한 내용은 야매가 통해요. 야매로 하시면 돼요. 야매로서 해볼 때 이 세자 앞에
합이란 글자가 없으면 비례세율. 세자 앞에 합이란 글자가 있으면 누진세율. 원래 이론적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이론적 내용이 워낙 길어. 워낙 기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구별이 안 된 경우가 허다하니까 간결하게 세자 앞에 합자가 있냐 없냐 이걸로 따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종합 부동산세는요. 합자 있죠? 뭘까요? 누진세율. 종합 소득세는요. 누진세율. 취득세는요. 비례세율. 또 등록 면허세, 비례세율.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서 분리과세는요. 비례세율.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서 종합합산은요. 누진세율.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서 별도 합산은요. 누진세율. 되겠습니까? 합자 있으면 누진세율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합쳐진 것들은 누진세율이다. 이거 알면서 이제 이렇게 가정합시다. 가정할 때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서 어떤 사람이 토지 하나 팔았는데 그때 양도 차익 나왔어요. 그리고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또 다른 토지를 팔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양도 차익 나왔어요. 그럼 두 개를 합쳐야죠. 합쳐야 누진세율 적용되거든. 그래서 합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에서 하나 팔았을 때 양도 차익 나오고 하나 또 팔았을 때 양도 차손 나온 경우는 합치지 않겠다. 이러면 형평성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양도 차손 나온 경우도 합쳐야 돼요. 이 합치는 방법. 합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보니까 기억은요. 기억 그룹끼리. 니은은요. 니은 그룹끼리. 왜 이렇게 끼리끼리겠는가? 그 원인이 있죠.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적 경우의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일반적 경우의 세율은 비례세율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칠 수 있다 없다? 못 합쳐요. 못 합치니까 부동산은요. 부동산끼리. 주식은요. 주식끼리.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기억이 부동산 그룹이죠. 부동산 그룹은 부동산 그룹끼리다. 왜? 누진세율이니까. 주식은요. 주식 그룹끼리. 자,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을 합치겠다? 합치지 못한다. 이겠죠? 양도 소득금액에서 주식에서 나온 차손에 대한 내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아시면 될 것이고 이제 그 내용이 바로 뭐였냐? 소득별이에요. 소득별은 뭘로 생각하시면 끼리끼리 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세요. 앞 페이지 보시면 앞 페이지에서 187페이지에서 소득별 돼 있죠? 저기다 밑줄 쳤죠? 소득별 밑에 보시면 여기에서 점 나와요. 소득별이란 A끼리 소득별, B끼리 소득별. 거기서 끼리끼리에다가 동그라미. 이제 소득별은 끼리끼리 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어려운 말로 할까요? 쉬운 말로 할까요? 쉬운 말로 합시다. 끼리끼리. 여러분들도 식사할 때 끼리끼리 잘 노시잖아요. 안 노십니까? 아, 안 노르신 모양이구나. 나도 알아. 논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저 놀아봤거든. 그럼 여기서 끼리끼리 아시겠죠? 그래서 끼리끼리.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주식은요? 주식끼리 해서 250만 원 공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합치는 것도 끼리끼리다. 그럼 되겠죠? 그럼 간결하게 끼리끼리만 이제 글자 연상하시면 돼요. 그게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토지 하나 팔았다. 그럼 얼마 공제? 부동산 그룹 들어가죠? 얼마? 250만 원 공제. 이거 됩니다. 또 다시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동일 연도 내에서 토지 하나 팔고 아파트 분양권 팔았다. 얼마 공제? 저 부동산 그룹끼리죠. 얼마 공제?
250만 원 공제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때 공제해줬으면 이건 공제하지 않는다. 순서대로 공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하나 더 알 것은 뒷페이지에서 뒷페이지 밑줄 쳤다가 다시 올게요. 미음. 맨 위에 보시면 미음 나오죠. 미음에서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아는 거 맨 끝에 있는 거 순서대로 공제. 이것만 합시다. 순서대로 공제. 이거 아시고 다시 이제 앞에 옵시다. 앞에 엎을 때 자 여기에서 토지 하나 팔고 그리고 동일 연도 같은 연도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주식 하나 또 팔고 또 같은 연도에서 아파트 분양권 팔았다. 그럼 얼마 공제? 자, 이게 부동산 그룹 1위에서 요 끼리 가지고 250 공제. 요 그룹 1위에서 따로 250 공제. 합치면은요. 500 공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끼리끼리랑 아시는 겁니다. 끼리끼리. 여러분들도 식사로 갈 때 끼리끼리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룹의 끼리가 들어오면은요. 너 가. 이렇게 왕따 시키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왕따. 됐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밑에 보시면 니을 보세요. 니을에서 국외 자산은 국내 자산과 별개로 기본공제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비거주자니까 사람이죠. 공제가 된다. 그래서 국외도 기본공제 적용됩니다. 국외 기본공제 적용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했는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 특별이란 글자에 들어있거든. 자, 여기서 특별히 글자가 어떤 거였어요? 국내 부동산. 국내 부동산이니까 국외 부동산은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외는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여기 특별히 공제가 국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죠. 그럼 국외 부동산을 우리가 부양시킨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일까요? 아니에요. 미국한테 빰 맞고요. 일본한테 엉덩이 치하고요. 그리고 중국한테 옆구리 추심 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국외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국외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서 몇 번 나오냐? 6번 출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요. 문제 다 잘 나온 쪽이에요. 오늘 한 것이 복습까지 해가지고 오늘 한 것이 오늘 한 것이 시험에서 몇 문제 나오냐면 3 내지 4문제 나옵니다. 좋죠? 아니 4시간 공부해가지고 4문제 맞추면 좋잖아요. 안 좋으면 말고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살펴드렸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 봅시다. 이런 내용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문제 키 못 잡으면은 문제 안 풀리니까 문제 키 잡는 연습합니다. 188페이지에서 1번 문제. 1번 문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는자 뭐 있습니까? 기본공제.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포인트를 빨리 잡아야 돼요. 포인트는요. 같은 연도. 그거 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같은 연도, 동일 과세기간, 동일 연도 이렇게 말을 많이 했죠. 그 원인은요. 왜 그러냐면 빨리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같은 연도가 포인트. 그리고 여기에서 볼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에 팔았죠. 그래서 얼마 공제? 부동산 그룹끼리잖아요. 얼마? 250 공제.
맞죠? 이 문제 고쳐볼까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 건물을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다 하면 어떨까요? 틀려요. 각 연도마다 250만 원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포인트를 빨리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토지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 보니까 토지, 부동산 권리, 부동산 그룹이죠. 그러면 공제 있다 없다? 공제할 수 있다. 있어요. 소득 금액에서 양도 차손 공제한다. 이 말은 합친다라는 말과 같은 말. 합산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이제 3번 갑시다.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이를 통산한다. 통산은 합산이란 말과 같은 말.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죠? 왜? 그룹이 다르니까. 끼리끼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시 이제 이 문장 고쳐서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토지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차손을 공제한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통산한다는 말과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손 공제한다는 말과 같은 말. 됐습니까? 3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틀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이렇게 과세 표준, 과세는 가액 산출했어요. 산출했으면 여기다가 과세는 가액 산출했으니까 세율 곱해줘야죠. 세율로 갑니다. 세율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할게요.